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라대학교 수업설계 고도화에서 메타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잘 설계할까, 그리고 그 설계한 거를 통해서 어떻게 교수법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AI로 준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활용 강사 정희환입니다. 현재 가치가치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 교수진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는 생성형 AI를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부터 활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AI 특강 강의를 맡을 강사 정의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프로그램은 비드노즈 AI라고 해서요. 그럼 뭐 적어드릴게요. 비드노즈 AI라고 해서 하루에 1분 정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사진 넣어주시고 PPT처럼 글씨만 수정하시면 되고 1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방금 보여드린 게 한 20초 정도 되니까요. 하루에 저런 영상들은 3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뭐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 작성할 때 영상으로 제작하기 좋은 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AI 특강이니까 AI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현업의 적용 방안을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95%가 이제 AI가 만들어주는 세상들이 되었는데 나머지 5%는 인간이 검증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즘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는가라고 했을 때요. AI가 엄청나게 급성장한 한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린다면 25년도 1월 달에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발 AI가 개발됐는데 이 친구가 놀라웠던 게 오픈 AI의 챗GPT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6월, 7월 달에는요. 구글이 급성장합니다. 바로 이미지 만드는 나노바나나, 영상을 만드는 배우 이 두 가지가 각광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마지막에는요. 에이전트 챗봇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에이전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클로드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이 클로드는요, 노트북이 켜져 있고 클로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트북과 떨어져 있어도 원하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데스크탑하고 스마트폰을 연동시키고 두 번째, 다운로드 폴더 안에서 AI 리더십 자리 좀 찾아서 줄래?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데스크탑에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봤더니 너의 다운로드 폴더에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 라고 하는 화면들이 보이게 되고요. 더 재밌는 건 이제 그 자료를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보내줘 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떨어져 있어도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이 서류들을 같이 전달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폴더별로 권한들을 줘서 작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이 교수님들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PC, 그다음에 노트북 다운로드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이미지도 있고 압축 파일도 있고 개인 서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다운로드 폴더에 권한을 주고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일을 분석해서 PDF는 문서 폴더로, 이미지는 사진 폴더로, 압축 파일은 압축 폴더로 그의 파일은 그대로 모아줘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친구가 그래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좀 정리해 줄게라고 해서 정리 예시 화면을 보여주고 실제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갔더니 이랬던 이전의 다운로드 폴더가 오른쪽과 같이 폴더가 정리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만 권한을 준 거고요. 만약에 C 드라이브 전체에다 권한을 주게 된다면 바탕화면부터 모든 문서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자동화의 시대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AI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요. 이제 브라우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이렇게 AI 버튼을 클릭하면 그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바로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AI 브라우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브라우저를 한번 잠깐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도구인데요. 이 도구는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출처를 찾거나 빠른 정보들을 찾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첫 번째, 광고가 잘 안 나와요. 우리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파워링크라고 하는 광고성 글들이 뜨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광고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원하는 답변들을 웹에서 찾아오고요. 세 번째, 출처 기반으로 답변을 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링크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으로 삼색이 지원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에서 PC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 코멧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이게 AI 브라우저인데요. 자, 우리 지금 PC와 노트북에는요, 두 가지의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M사에서 만든 엣지 브라우저, G사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설치하시게 되면 코멧 브라우저까지 브라우저가 세 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색하실 때 AI 브라우저인 코멧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 비치시면 이 QR코드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은 화면에 스마트폰 QR코드로 비치시면 들어가실 거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로 이동하셔서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이동하셔서 COMET 검색하시면 코멧 브라우저라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동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아까 QR코드 비춰드렸던 공간으로 이동하시면 왼쪽에 화면과 같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요 열기라고 써 있는 부분이 지금은 설치라고 되어 있을 거야. 설치 한번 해주시고 설치가 다 되면 열기를 통해서 오른쪽과 같이 AI 브라우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저거는 이제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는 뭐냐? 네이버와 구글과 똑같은 거예요. 검색어를 써야지만 무언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설치가 다 되시면 잠깐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광고도 안 뜨고 원하는 것들을 대화로 잘 찾아주시다 보니까 편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쓰시다 보면 나중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시고 이 코멧 브라우저만 사용해서 검색을 좀 찾으실 거예요. 왜냐면 빠르게 정보들을 찾을 수 있고 출처들도 바로바로 찾아주니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자, 설치가 다 되셨을까요? 네, 다 되셨다.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화면에는 저는 검정색 화면이 아니고 여기에 뭐 코멧 브라우저 환영합니다라고 떠 있을 거예요. 맞죠? 로그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로그인 하도 상관없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4번에 어시스턴트에게 물어보기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검색하고 싶은 거를 한번 넣으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라고 한 번만 넣어볼게요. 4번 이미지 있죠? 4번 이미지 어시스턴트에게 물어보기 공간에 유튜브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처럼 유튜브 바로가기라는 링크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그럼 그 친구를 클릭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음악 같은 거 한번 검색하셔서 틀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가장 좋은 기능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광고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코멧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영상이나 음악을 보시면 광고 없이 영상과 음악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네, 사진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진 잘 찍어 놓으셨다가 QR코드는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시니까요. COMET만 검색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와도 유튜브 AI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질문하기 버튼이라든지 얼마든지 질문해서 다 사용하셔도 되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편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AI 브라우저로 이렇게 뭐 영상 보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더 넓잖아요. 그걸 잠깐 보여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금 대학에서는 과연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좀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저는 보이는 것 같이 2025년도, 26년도 기준으로 국내 대학 5곳의 주요 AI 도입에 대한 사례들을 좀 표로 만들어줘라고 얘기했더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표로 쭉 만들어주고 출처가 붙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출처가 다 붙어서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은 진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중에서 오래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오래된 자료들을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은 다음에 이거를 26년도 최신 설문조사나 최신 통계 자료를 조사해서 내용을 바꿔줘라고 한다면 정보들을 찾아와서 다 바꿔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언가 바꿔야 되는 사례나 그래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코멧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서 찾아내시면 바로바로 변경도 다 가능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브라우저가 아니고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질문하시거나 답변을 얻는 것들이 다 AI 모델들을 사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5가지를 이제 뽑아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가 한국대학 사례 5선이라고 해서 중앙대학교에서 AI 기반으로 학습자 맞춤형 지원이 나왔다라는 것들도 한번 확인했고,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의 코파일럿 기반의 창의 행정, 그리고 이하여대의 생성 AI 지침의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숭실대학교 AI 혁신 대학에 대한 체제 구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더니 이젠 AI들이 대학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이 되고 있고 수업 혁신에 사용하고 있고 행정 효율화로 가고 있고 대학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 대학의 AI 혁신은 기술 도입을 넘어서 학생 경험의 개선과 대학 운영 방식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무언가 찾고 싶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AI 브라우저를 통해서 함께 검색하시고 내용들을 정리만 하시면 된다. 에 대한 부분들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가지고 있는 AI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들은 몇 개일까라고 얘기했을 때요. 제가 대표적인 AI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AI 6개가 이제 대표적인 AI입니다. 첫 번째 1번 GPT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죠. 이 친구가 가장 잘하는 건 자료를 넣어줬을 때 가장 분석을 잘하는 게 GPT입니다. 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논문 자료, 어떤 통계 자료, 그다음에 보고서 이런 등의 기본적인 자료들이 많다면 가장 추론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GP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클로드입니다. 클로드는 지금 현존하는 AI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모든 것들을 초반부터 다 기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계획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글쓰기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논문 쓰거나 책 쓸 때 이 클로드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시리즈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버, 구글 워크시트 이런 부분들을 다 연동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내 지메일에 들어가서 이번 주 스케줄 브리핑 좀 해줘라고 한다면 이번 주 들어있는 구글 스케줄에 있던 스케줄표를 다 뽑아서 브리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입니다. 이게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바로 자료가 있던 어떤 다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오는데 퍼플렉시티는 파일로 찾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노트북 LM은 다 파일 소스로 찾아와요. 무료 버전은 50개까지 찾아오고요. 유료 버전은 250개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중 또 하나가 거짓말 안 한다예요. 이 소스를 넣으면 그 소스 안에서만 내용을 뽑아서 만들어주고 다 만든 것을 단추 한 번으로 보고서, 인포그래픽, PPT, 동영상 등을 다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다음 5번 퍼플렉시티입니다. 검색 근거 할인이 필요한 작업 때 진행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 같이 AI 브라우저로 검색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1번부터 6번, 5번까지 다 담고 있는 에이전트가 바로 6번 젠스파크입니다. 얘는 통합 에이전트라고 해서요. 모델을 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모든 모델들을 다 갖고 있지만 사용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용이 좀 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 가지고 요즘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크라파티가 얘기했죠. 오픈 AI 공동 창립자이자 전 테슬라 AI 책임자였는데요. 2025년도 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코드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새로운 방식의 코딩이 바로 바이브 코딩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이브 코딩을 잠깐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개인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도장이 없고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도장방을 찾아서 막도장을 만들고 그 도장을 찍어서 스캔하시지 않고 이제는 도장 웹 앱을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이브 코딩인데요. 자, 지금부터 자주 사용하시는 AI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저는 이제 뭐 GPT로 만드셔도 되고요. 어, 제미나이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린다면 자, GPT는 그냥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창에 플러스 버튼, 캔버스 이걸 꼭 활성화시켜 주셔야지만 코딩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GPT는 그냥 사용, 제미나이는 캔버스 활용. 자, 여기에 다 완료되셨다면 숫자 1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건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인 도장 만드는 앱을 제작해줘. 이름을 입력하면 세로로 글씨가 출력되고 타원형 도장으로 생성되고 지우기 버튼과 다운로드 버튼 생성해줘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쓰기 어려우면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막 코드 작업들을 알아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만든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장 앱 웹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정의환 넣고 하시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도장 하나가 바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운로드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갔더니 화면과 같이 이렇게 도장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교수님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장 파일 만들었으니까 이제 복사해서 원하시는 문서에다가 자기 도장 넣어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바이브 코딩이고요. 혹시라도 무언가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뭐 글자 간격 사이가 너무 좁아. 뭐 원의 테두리가 한 줄이었으면 좋겠어. 뭐 글자 크기가 좀 썼으면 좋겠어. 글씨 폰트가 궁서체였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내용을 또 알아서 다 수정을 해줄 거야.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 웹이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드시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강의 같은 거 하실 때 처음에 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룰렛. 처음 만난 우리 팀원들끼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는 웹앱을 작성해줘. 그래서 룰렛을 만들 건데 룰렛의 멈춤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으로 질문 카드가 떠서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웹앱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셔도 이 룰렛이나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바로 다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다 작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바이브 코딩의 기초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나눠드린 웹페이지 있잖아요. 그 웹페이지도 다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입력하고 어떤 내용으로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시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아, 제미나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입력했는데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캔버스 기능 활성화하셨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말을 그래도 안 나오면 새 채팅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미나이 무료입니다. 네. 네, 저 지금 제미나이 무료 쓰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도 잘 나온다.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세팅에서 진행하시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은 잘 나오셨나요? 잘 만들어 주죠? 네. 유일하게 이제 한 분의 교수님만 화면을 켜고 계셔서 제가 끄덕끄덕 해주시면 그분만 보고 이제 잘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참 고마운 일이죠. 누군가 함께하는. 네, 좋습니다. 잘 되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이거를 발전시키면은 뭐 회의 같은 거 하셨을 때 회의록을 분석해주는
앱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시면 웹앱을 만들 거고 두 개 창에서 결과를 뽑아준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거를 만들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회의록을 입력해서 넣었더니 오른쪽에 투두리스트가 작성되죠. 이런 식으로도 회의록을 분석해주는 용도, 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간단한 것들은 다 만들 수 있는 시대들이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해하는 시간들, 그리고 눌러보시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일부러 가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는 좀 어떻게 써야 되나 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맞춤형 교수법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이제 교재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화면 보이시면 아까 링크 드렸죠, 제가. 링크를 못 받으셨다면 제가 링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새 채팅이 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안 될 때는 새로 고침입니다. 안 될 땐 새로 고침. 자, 교재 이제 다시 한번 온라인 교재 드릴 거고요. 제가 온라인 교재를 드리는 이유는 복사해서 쓰시기가 편하거든요. 프롬프트 복사하는 데가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 흐름 쪽에는 오늘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넣어놨고요. LLM의 이해부터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LM입니다. 우선 AI 도구들은요, 다 LLM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확률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밥을 이라고 입력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었다를 60% 대답했고 굶었다가 20%, 먹지 않았다가 20%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던 답변을 확률적으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60%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나는 밥을 먹었다의 답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률성이기 때문에 매번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답변이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넣어줘야 되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과 어떤 출력물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맥락적으로 이 친구한테 설명이 되어 있다면, 매번 내가 그 맥락들을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이 프롬프트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 예시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AI한테 질문하게 되면은 단답형으로 질문하죠. 이 수업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 수업 주제 자료 좀 찾아봐. 보통 이제 한 줄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왼쪽으로 1번, 그냥 막연하게 물어봤던 질문과 2번, 너는 지금 경영학, 인문학 교수야. 대학교 신입생 1학년에게 ESG 경영에 대해서 5분간 설명할 수 있는 도입부를 핵심 질문, 비유, 생각할 거리 순으로 써줘 라고 해서 넣었을 때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선 1번처럼 쓰시는 것보다 2번처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뽑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대괄호에 있는 건 교수님들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대괄호에 써 있는 거는 교수님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AI 프롬프트가 있는 웹페이지를 이동해 주시면 좋은 질문 프롬프트를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프롬프트가 자동 복사돼요. 그럼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 대괄호에 있죠? 전공과 학문 분야, 학습자는 대상이 누군지, 어떤 주제로 도입부를 좀 만들고 싶은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거는 도입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복사하셔서 AI로 가서 이 대괄호에 대한 부분들만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너는 경영학과 교수야. 대학교 1학년에게 기업의 ESG 경영을 5분 안에 설명할 강의 도입부를 제작해달라고 해서 대괄호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교수님들도 자기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다 작성하셨다면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쌓은 내용. 지금은 새 채팅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아까 캔버스는 만든 데 마시고요. 새 채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복사한 내용을 캔버스에 넣으시면 그 캔버스 안에서 형태로 좀 변경돼서 나오는 걸 거예요. 자, 새 채팅에서 넣어서 넣으면 저는 기업의 ESG 경영에 도입부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가격의 텀블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A기업은 제품 품질이 좋지만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B기업은 품질도 비슷하지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투자자라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ESG 경영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할까요?에 대한 도입부를 뽑아냈어요. 자, 이거는 핵심 질문이었고, 비유. 배 한 척이라고 기업을 비유해 봅시다라고 해서 비유도 나왔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로 또 사례를 세 가지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도입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텀블러가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텀블러를 복사해서 대화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화창에 내용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도입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복사해서 대화창에 붙여넣기,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한 줄만 더 적을게요. 16대 9 비율로 이미지를 제작해줘만 한 문장 넣으시면 돼요. 16대 9 비율로 이미지를 제작해줘. 지금 우리는 PPT 안에 넣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PPT 슬라이드의 비율을 지정한 거야. 보통 PPT가 16대 9잖아요. 이처럼 요즘은 슬라이드를 하나의 내용을 만들고 하나의 슬라이드를 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자, 넣었죠? 그리고 16대 9로 만들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미지가 보통 1분 이내로 만들어질 거예요. 요즘 GPT가 이미지를 가장 잘 만들어요. GPT가 가장 잘 만듭니다. 자, 볼까요? 네, 지금 화면과 같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혹시 만들어진 게 있다면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잘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거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를 하면은 다운로드 됐고 파일을 열면 네, 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 있죠? 전 되게 신기한 게 텀블러를 인식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벌써 몰라왔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관련돼서 내용들이 잘 나오신 것 같고 이미지 잘 이쁘게 잘 나오죠. 네. 오, ESG에서 네. 오, 되게 현실적인 이미지들로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씨를 넣어서 이제 도입부를 넣어서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한 번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AB 그림에 있는 글로 먼저 이미지를 한번 만들고 아래쪽에 있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또 이미지를 하나 만드시면 총 두 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는 구조화를 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담지 마시고 하나만 먼저 담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여기에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신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PPT 템플릿 이미지 아무거나 캡처하신 다음에 붙여넣고 이런 형식의 PPT 배경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 형식으로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은 먼저 하나 만드시고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시고 글자의 배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서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이 다음부터는 이미지 만드실 때 따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계속 이 대화창에서 얘기하는 한 계속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하나가 좀 나왔네요. 이건 직접 넣으신 건가요? 느낌상 직접 넣어서 만드셨죠? 네, 그래서 배치는 해서 예전에
글씨 진짜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요즘 글씨 좀 잘 안 깨지죠. 보시면은 글씨 되게 잘 나옵니다. 안 깨져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모두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면 프롬프트를 되게 잘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냥 한 줄로 넣는 것보다 먼저 구조화해서 넣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프롬프트를 구조화해주는 메타 프롬프트라는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뭐, 논문 근거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한 줄로만 넣으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일단 프롬프트 좀 잘 만들어야겠네? 라는 것들이 이제 메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타 프롬프트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프롬프트 기법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기법인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계별로 이제 질문을 해서 만드실 거예요. 저는 메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화면과 같이 6개 단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무언가 만들고 싶으시면요.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단계들을 설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랑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문장을 새 채팅에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 채팅으로 쳐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대화했던 내용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지금 잘 들어가 있죠? 채팅에 들어가 있으니까 채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프롬포트란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롬포트란 1번이죠. 자, 프롬포트란 입력하시면 그거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프롬포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그럼 과연 프롬포트는 뭐야? 부분들을 뽑아주죠. 제가 뽑은 거를 보면 저랑 무조건 다르게 나오실 거예요. 내용은 절대 겹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프롬포트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수행할지 알려주는 설계도입니다. 단순하게 질문하지 않고 목적 있게 질문해 줘야 되고 좋은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는 역할, 목표, 대상, 맥락, 제약 조건, 출력 형식이 잘 들어가 있는 게 좋은 프롬프트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셨다면 두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뭐야? 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뭐야?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나오셨을 거고요. 잘 읽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나왔고요. 자, 좋은 프롬프트는 뭐예요? 역할도 지정하고, 워크플로우도 있고, 자가 검증도 필요하고, 평가도 있어야 되고, 반복 개선도 있고, 피유샷,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시를 잘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잘 줘야 된다. 그 출력 형식도 필요하고요.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다중 전문가 프롬프트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가지고 AI끼리 토론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백분 토론처럼 패널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문가, 두 번째 현장 관리자, 세 번째 CEO, 네 번째 교육생. 패널 4명을 만들어서 이 4명이 토론을 시키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주제를 던져주고 자, 지금부터 패널 4명을 지정할 거야. A모, B모, C모, D모 한 다음에 자, 니네 4명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인사이트 뽑아서 나한테 알려줘 하면은 4명이서 막 토론해요. 각자 전문가들끼리. 그렇게 되면 자기 거에 대한 어떤 검증 같은 거 하실 때 좋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다중 전문가. 자, 세 번째입니다. 너가 프롬포트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프롬포트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지. 나 엄청 잘 만들어.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뭘 확인한 거냐면 얘가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했고 두 번째, 프롬포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정보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포트를 하나 만들기 전에도 이런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프롬포트를 물어봤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가져와서 업로드 시킨 다음에 요게 프롬포트의 정의야. 요거 학습해서 나한테 다시 설명해.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면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전문 분야 사용하실 때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 정보들을 주고 학습시킨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프롬포트를 만드는 프롬포트가 있어? 라고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롬포트를 만드는 프롬포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제가 요청했던 단어가 나올 겁니다.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무슨 프롬포트? 그렇죠. 메타 프롬포트 나오죠. 제가 처음에 무슨 프롬포트 만든다고 했어요? 메타 프롬포트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저는 메타 프롬포트라는 단어를 뽑아내기까지의 과정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메타 프롬포트에 대해서도 이해가 끝났어요.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질문은 최상위 프롬포트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최고급 프롬포트 기법을 모두 알려줘 라고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상위 프롬포트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최고급 프롬포트 기법을 알려줘. 자, 이렇게 하면은 적게는 20개, 많게는 적게는 한 10개, 많게는 한 20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약간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들 설명 나오고요. 사고 유도하는 기법, 메타 프롬포팅, 에이전트 프롬포팅, 검증, 퓨샷 계속 나오죠. 예시를 잘 줘야 된다. 구조화, 도구 활용, 장문, 최고급 시스템 기법. 자, 요즘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질문을 잘 쓰는 기술에서 업무를 설계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프롬포트를 만들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 다음에 여섯 번째 최적의 프롬포트를 설계해 줄 때 이제 이 프롬포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프롬포트는 어디 있느냐? 바로 수업 설계 조교라는 상단에 그걸 누르시면 메타 프롬포트 나만의 최적 프롬포트 만들기라는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1번의 내용을 복사해서 대화창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잘 읽어봐 주시고요. 결국 내가 원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프롬포트를 만들어주는데 최고급 프롬포트 기법에서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사용자, 모든 AI 도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넣은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지금까지 대화했던 내용들의 맥락을 읽어서 최종적으로 프롬포트 하나를 만들어주게 되는 프롬포트입니다. 자, 복사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엔터를 쳐주시면 최종적으로 프롬포트 하나를 작성해 줍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완성되시는 것들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롬포트 나오셨다면 여기 우리 쪽에 복사 버튼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복사 버튼. 요거 클릭하시면 복사 완료. 자, 이걸 어디다 저장한다? 메모장에다가 잘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윈도우의 기본 앱 중에 메모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저장해놓고 잘 넣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새 채팅을 한번 켜주시고 여기 복사한 다음에 새 채팅을 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새 채팅에 붙여넣고 엔터 치면요. 얘가 지금 이거 프롬포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포트구나 라고 해서 내용이 쭉 들어갔고 이렇게 치면 얘가 이제 프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죠. 이제 그럼 얘가 지금 주제를 넣으면 프롬포트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프롬포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게요. 26년도 기업의 ESG 경영 우수 사례 검색하는 프롬포트 제작해줘라고 쓰시는 거야. 원하시는 걸 쓰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넣어놨던 메타 프롬포트 생성기의 절차에 맞춰서 프롬포트 하나를 만들어주죠. ESG 우수 사례 심층조사 프롬포트 2026년도 최신판에서입니다. 이건 제가 채팅창에다가 넣어드리긴 할게요. 거기서 근데 잘리긴 하네요. 그래서 역할 들어갔죠? 목표, 기준, 그다음에 검색 전략, 조사 대상,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포함하고 해야 되는 것들 내용이 쭉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하나만 물어봤을 경우와 이렇게 프롬포팅을 해서 물어보는 질문의 답변은 다르겠죠. 아까 확률 싸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LLM이기 때문에 맥락을 잘 설명하고 요청 사항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의 답변을 뽑아낸다. 이게 바로 메타 프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요 프롬포트들을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나 뭔가 구조화된 프롬포팅을 만들고 싶어 했을 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메타 프롬포팅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이걸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이 친구를 잘 사용하고 싶다면 챗봇이라는 것들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챗봇은 유료 버전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유료 버전은 화면과 같이 왼쪽에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GPT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GPT는 챗봇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한번 만드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만들기 누르면 이름 입력하는데 그냥 메타 프롬프트 생성기 버전 26 이렇게 넣어볼게요. 설명은 주제를 입력하면 프롬프트를 설계해 드립니다. 넣고 지침 있죠? 이 지침에다가 아까 만드신 프롬프트를 넣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끝. 네, 이게 에이전트를 만든 겁니다. 그 위에 상단에 만들기 뜨죠? 만들기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프롬프트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얘한테 저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냥 바로 질문만 하면 돼요. 자, GPT를 보러 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챗봇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챗봇이. 그러면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조사 프롬프트 제작 하면은 넣어놨던 프롬프트에 따라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로 만들어주는 챗봇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걸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하실 때 도입부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그다음에 이미지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PBL 분석해주는 에이전트, 다중 토론해주는 에이전트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잼스 있죠. 잼스라고 해서 여기 수업 설계 조교 잼스 만들기 있죠. 요게 아까 제가 만든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롬포트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요 프롬포트 넣어주시면 설계 조교에 대한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자신이 유료로 사용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복사해서 이름 설명 지침에 요것만 붙여 넣으시면 끝이에요. 이거는 GPT나 제미나이랑 똑같아요. 제미나인 잼스, GPT는 GPT. 이게 챗봇이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PBL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PBL 문제. 자, PBL 문제에서 저희는 아까 그 채팅창을 다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아까 그 이미지 만들었던 채팅창 있죠? 거기로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동 다 하셨다면 PBL 문제 클릭하시고 요 대괄호에 있는 내용들은 직접 교수님들의 전공과 주제에 맞춰서 다 바꿔주시면 돼요. 복사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과목명, 학습자 수준, 수업 주제는 자기에 맞게 다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과목명은 뭐 경영학 개론, 학습자는 이걸 되게 잘 써주셔야 돼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그리고 사전 선수 학습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조금 더 정확해요. 수업 주제는 기업의 ESG 경영의 이해. 그래서 공통의 PBL 프로젝트 기반의 어떤 토론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뽑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어떻게 토론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내용들을 끌어갈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표로 정리해달라고 했으니까 표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걸 이제 엔터 쳐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저는 초급, 중급, 고급에 맞춰서 상황, 문제명, 학생들이 분석해야 되는 자료들, 핵심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냈습니다. 교수님들도 잠깐 자신에 맞춰서 뽑아내는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 문제가 나왔을까요? 네. 저처럼 난이도가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난이도를 지정해달라고 해주면 좋아요. 3점, 2점, 3, 1점으로 해서 네, 다 나왔군요. 자, 그럼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1장에서 다뤘으면 하는 PBL 문제와 쟁점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급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읽어보셔서 1장에는 이런 PBL 문제로 갔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반드시 답이 나오시면 그 답에 추가 질문을 한 3번 정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질문이 답변이 나왔어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지금 이런 수준은 좀 필요해. 라는 부분들로 해서 추가적 질문을 통해서 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제 1번을 선택할 건데 그럼 초급이니까 저 내용에서 나는 이런 내용들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 제시와 방향 제시하시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내용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냥 가지만 실제로 하실 때는 질문을 적어도 3번 정도는 하셔서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초급 선택했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끝나셨다면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는 논문 탐색입니다. 논문 탐색 클릭하신 다음에 자, 논문 발견은 딥리서치 기능이 되게 좋아요. 딥리서치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요 플러스 버튼을 잠시만요. 네.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GPT는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딥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논문 검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질의 자료가 나와요. 이거는 밥 먹으러 가실 때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한번 검색할 때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각을 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GPT 하나 키고, 제미나이 키고, 퍼플렉시티 하나 키고, 그리고 클로드 하나 키고, 창에 이렇게 4개 띄워놓으신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땅땅땅 4번 다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논문 자료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겠죠. 그 찾아온 자료들을 이제 정제를 하시는 역할들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딥리서치 안 쓸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논문 프롬프트 복사해 주시고
수업 주제. 수업 주제 아까 우리 뽑았죠? ESG 경영하고 PBL 문제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PBL 문제와 쟁점. 아까 PBL 문제 선정하셨죠?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PBL 문제 이렇게 뽑았잖아요. PBL 문제 뽑은 거에서 문제하고 상황, 핵심 쟁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수업 주제와 함께.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PBL 기반의 문제들을 근거할 수 있는 논문들을 찾아줄 거예요. 바꿔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꿔서 넣었고요. ESG 경영을 대학교 1학년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고 논문은 제목, 저자, 연도, 핵심 주장 한 줄, 수업 활용 포인트를 표로 정리해주고 한국어 논문 반드시 포함해줘라고 넣습니다. 혹시 논문을 조금 해외 논문 말고 한국 논문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런 제약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한국어 논문, 박사 이상의 논문, 학술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약 조건에 걸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들로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넣어보시고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혹시 활용 결과값 나오셨나요? 저는 이제 외국 논문도 나왔고 그리고 국내 연구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줄 인사이트들을 뽑아서 줬고 만약에 아까 딥리서치를 통해서 4개의 AI 도구한테 한꺼번에 돌렸다면 훨씬 방대한 양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GPT에게 분석시켜서 내용을 정리시키면 근거 자료는 금방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논문 결과 나오셨죠? 자, 그럼 우리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진짜 나의 PBL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점수로 구분해서 알려줘. 그래서 연관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제일 높은 게 5점, 낮은 게 1점 해서 이 근거 자료들 중에서 가장 수업 때 활용해 좋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선별해줘 라고 해서 넣으면요. 자료 앞에다가 관련 적합성에 대한 점수들을 다 붙여줘요. 그럼 저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5점에서 4점. 그 자료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추리셔도 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았을 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95%가 AI가 다 만들어준다. 5%는 뭐 해야 된다? 인간이 검증해야 된다. 클릭하셔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국내 연구, ESG 경영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클릭하면 이동되죠. 그랬더니 실제로 진짜 등록이 돼 있죠? 네, 국내 연구에 대한 것들. 학술지나 지금 등록이 돼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교수님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학술지나 이런 부분 다운로드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의 근거 자료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튼튼하게 빠르게 차지하실 수가 있겠죠. 자, 논문은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GPT에 내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이트가 논문 기반 검색 챗봇이에요. 이것만 그냥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캡처 잘 해놔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이게 GPT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챗봇입니다. 이건 컨센서스라고 하는 실제로 논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논문 사이트와 연동해서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시스템. 그래서 뭐 교재 만들고 싶어. 그리고 안에 내가 논문 기반으로 뭘 쓰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친구와 얘기하시면 다 논문 기반으로 얘기해 줍니다. 출처 다 붙고. 자, 별점이 4.5 만점에 4.4. 대화 보이세요? 대화가 18밀리언입니다. 18억 인구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챗봇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유료로 사용하신다면 가장 좋은 챗봇입니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잘 쓰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채팅창에도 넣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논문을 찾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트북 LM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노트북 LM은 제가 지금은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논문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GPT와 제미나이 도구들을 찾았지만 노트북 LM도 잘 찾아줘요. 이 친구는
PDF 문서 같은 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하시면 조금 더 하나 정도의 툴을 더 사용해서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노트북 LM 사용할 때 쓰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90분 수업안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분 수업안 클릭하시고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쭉 넣는 공간들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모른다 거목명, 두 번째 학습자 수준, 수업 주제 아까 뽑았죠? PBL 문제 아까 뽑았죠? 논문 자료, 논문 자료는 원래 아까 조사하신 다음에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로드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따로 업로드한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뽑으셨던 논문 제목과 핵심 주제 있죠? 필요 있는 것들만 다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다시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과목명, 학습 수준, 수업 주제, 앞에서 만든 문제, PBL 문제 있죠? 그래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저도 이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ESG 경영, 대학교 1학년, 수업 주제는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PBL 문제는 친환경 포장재 도입해야 할까? 핵심 근거 자료는 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핵심 자료들을 좀 넣어놔서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넣고 엔터 치시면 90분 수업 설계를 좀 도와줄 거예요. 자, 내용 혹시 다 넣어 주셨을까요? 제가 나온 거를 미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L 수업 기획안, 수업 주제, 핵심, 그래서 학습 목표 크게 보여드릴게요. 학습 목표, 도입 15분의 교수 활동, 구분 교수 활동, 자료 분석, 가사 설정, 팀 단계 활동, 조별 토론, 문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하라. 라고 얘기를 쭉 넣어주고 그다음에 평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영역에서 1, 2, 3, 4등급의 타당성, 해석, 협업, 그리고 발표 및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평가를 넣으면 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기준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수업 계획안 다 나오셨을까요? 다 나왔나요? 잘 나왔죠? 초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프로세스대로 연습을 하시는 거라서 내용을 자세히 넣지는 않으셨겠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던 강의 계획서, 내 교환, 내 수업 자료 같은 걸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튼튼하게 내용들이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PPT 원고입니다. PPT 원고. 수업 계획안 뽑혔죠? 이제 이걸 PPT로 좀 옮겨 볼 거예요. 진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실 때 붙여넣지 마시고 그냥 위에 수업 계획안을 참고해서 만들어줘라고 해서 그냥 대괄호에 넣으시면 돼요. 위에 수업 계획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대학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많이 만들면 그러니까 음, 한 10장 정도만 출력을 해달라고 합시다.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10장 미리 캔버스 강의 배포용이라고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10장 미리 캔버스 강의 배포용. 그리고 두 가지를 뭐 따로 해줘. 이거는 그냥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도 이제 내용들을 다 넣은 다음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20장으로 넣었어요. 미리 캔버스 강의 배포용. 그렇게 했더니 톱 슬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저희는 이제 강의 계획안을 만드는 거라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OT 같은 거 진행했을 때 OJT, OT 때 이제 이렇게 수업 진행된다라는 기획안 만드실 때
지금같이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개 슬라이드 혹시 다 나왔을까요? 10개 슬라이드 다 나왔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편집이라는 게 전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누르면 실제로 여기서 글을 다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음, 이 글 쓴 것들을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것들도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다 나왔다면 이제 안에 내용들을 다 뽑았죠. PPT 원고에서 다 뽑았고 이제 PPT 원고 나왔던 요 내용 있죠? 내용을 잘 복사해 놓으세요. 내용을 복사. 이 복사 버튼이 없다면은 그냥 일일이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개 페이지 만들기로 했으니까 지금 슬라이드 10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거 복사 다 끝나셨나요? 다 되셨나요, 복사? 네, 복사됐다면 자, 제가 드린 홈페이지 교재 들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PPT 제작 누르시면 감마와 미리 캔버스로 PPT 제작하기가 떠 있죠. 저희는 감마는 사용하지 않고 미리 캔버스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편하게 들어가시라고 미리 캔버스의 사용 흐름 보시면 클릭이 되게 돼 있죠. 클릭 되시나요? 그거 클릭하시면 미리 캔버스로 이동될 겁니다. 제가 다 연동했기 때문에 자 해서 자 미리 캔버스는 설명드리자면 PPT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원래부터. 근데 얘가 AI 기능이 들어가서 내용만 넣으면 PPT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하면은 로그인에 좀 가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와 같은 첫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만 해주시고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자, 로그인 되셨을까요?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보시면 미리클 AI라고 보이실 겁니다. 미리클 AI 보이시나요? 미리클 AI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저와 같이 디자인을 잘하는 AI 미리클 나올 거예요. 이거 확인되실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다시 미리 캔버스 왼쪽 위에 로고를 눌러주시면 첫 페이지로 이동이 되거든요. 첫 페이지 이동되시면 상단에 미리클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미리클? 안 보이세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가보세요. AI 교재 드린 데서 미리 캔버스 클릭하시면 첫 화면으로 이동되거든요. 되셨나요? 여기서? 네. 네, 미리클 보일 겁니다. 미리클 클릭하시면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라는 공간으로 이동될 거예요. 여기서 AI 프레젠테이션을 누릅니다. 한 달에 5번 무료입니다. 한 달에 5번 무료. 자, 여기다 내용을 그냥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아까 PPT 슬라이드 만드셨죠? 내용, 그 슬라이드 그냥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장수 선택이 되는데요. 장수는 자동 설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럼 AI가 계산해서 장수를 알아서 조정해요. 유료 버전 사용하시면 강의안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자기 강의안도 다 디자인, 리디자인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자, 다 되셨다면 겁내지 마시고 이거 해도 4번 남았으니까 눌러주시고요. 20초 정도가 지나면 개요를 만들어 줍니다.
자, 개요 잘 들어갔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건 아까 슬라이드 1, 2 써 있었는데 그거 다 사라졌죠. 음, 다 사라져서 다 들어가서 알아서 들어갔어요. 내용. 저희는 지금 수업 계획안입니다. 실제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만드셨을 때는 더 자세하게 내용을 넣어주시긴 하겠죠. 계획안 쭉 넣어서 수정하고 싶은 것들은 이 클릭하셔서 연필 버튼으로 수정하시면 다 수정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연습이니까 다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다음 버튼, 맨 아래 다음 보이시죠? 슬라이드 맨 마지막 다음 누르시면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다 미리 보기가 돼요. 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글씨도 들어가고. 근데 유료로 사용하시면 더 예쁜 템플릿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4,000원인데요. 교수님들 한 3명이서 쉐어로 좀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거나 먼저 선택해 보시고요. 이 템플릿을 생성하기 누르시면 이제 3분 정도 걸립니다.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던 것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견 미용 관련돼서 보고서 하나 만들었을 때 쓴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안에 거 보여드릴게요. 목차 알아서 넣어놨고요. 두 번째, 필요성. 저 이미지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 다 넣은 거예요. 다 넣고 트렌드, 한계, 교육 혁신 방향, 인재상, 역량 체계, 문제 시나리오 기반 학습, 모듈 체계, PBL 기반 교사학습 방법, 기대 효과 및 평가 체계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냈죠? 항상 잘 만들어내지만 글자 크기나 내용들은 다 직접 수정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다운로드 보면 PPTX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PPT로 다운받아서 수정하시는데도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다. 제 거 좀 나왔나 한번 볼게요. 이제 네, 기업 경영의 이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친환경 포장재 도입해야 될까에 대한 구성 계획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라는 부분들 목차도 잘 만들어냈죠. 그리고 과목이 이거고 PBL 문제, 생각 열기, 뭐가 더 중요한가? 뭐 이렇게 오늘 핵심 질문, 수업 목표, ESG, 그리고 PBL 문제, 문제 사항에 대한 이해, 데이터 및 토론 분석, 그리고 대안에 대한 도출 발표. 그래서 수업 정리하고 다음 자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용이 많았어요. 이거 엄청 잘 나오지 않나요? 이게 PPT를 만드는 사이트예요. 미리캔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만 잘 만들어 넣으면 PT 만드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내용들 다 나오셨나요? 다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와 함께 했던 모든 과정의 워크플로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 했던 것부터 한다면 LLM 사용법에서 도입부도 만드실 때 이렇게 잘 넣으면 잘 나오고 이미지를 GPT가 잘 만들어준다 확인하셨고요. 프롬프트 잘 쓰는 방법으로 메타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PBL과 에디 모형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두 번째 그 문제 바탕으로 논문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수업 기획에 대해서 수업 기획안 생성하고 그 생성한 것들 자료를 바탕으로 슬라이드용 자료로 만들고 슬라이드용 자료를 어디로 간다?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미리클 AI로 만들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BL 기반으로 문제 뽑아내고 논문 찾고 논문 기반으로 수업 기획하고 평가 체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드는 것까지 해서 사용하셨고요. 이게 지금은 제가 그냥 보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린 거고 교수님들에 맞게 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잘 사용하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아, 이거 되게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26년도는 앞으로 이 자동화들이 더 잘 발전되는 시기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넣어야 되는 것들 뭘까?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실 때 뭐 취업 진로 상담 같은 거 리스트 작성하시면 인적사항 그대로 넣지 마시고 학생 A, 학생 B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대외비나 내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만의 체크리스트 기준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법령이 있는지,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입력 전에 목적 설정, 생성 중에 안전한 입력, 체크 검증, 그다음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출처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미지 만드셨을 때 그 이미지가 진짜 과대포장이 없고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제는 AI로 만들어진 것들은 무조건 AI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확인해 주셔서 명시해 주셔야 된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AI가 만들어주는 건 그럴듯할 수 있다. 초안은 잘 만들어주지만 결국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된다. 비판적 검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윤리적인 성찰들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서 직업적으로 책임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26년도 1월 22일부로 인공지능 기준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드신 거에 대한 책임들을 내가 져야 되는 시대들이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침해를 받거나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 과태료가 4천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럼 그 부과되는 금액은 누가 물게 될까요? 1번 자기 자신, 2번 AI. AI가 안 물겠죠. 자기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해보는 시대들이 더 되었다라는 얘기들 전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제는 기능 중심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에서 벗어나서요. 앞으로 업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들을 전달드립니다. AI는 쓰는 도구가 아니고 업무를 다시 하는 설계하는 도구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I 에이전트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바로 저는 기획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자로서 뭔가 이 도구 써야지, 저 도구 써야지라는 것들보다 이거 앞으로 이 워크플로우나 과정들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교수자가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 반복되는 업무들 중에서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오늘 시간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곳으로 하면은 저와 함께하는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이 부분들은 꼭 오늘 끝나고 나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